네. 다음으로 이제 2편 수조통의 선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보통 이렇게 작은 수조통으로 대략 폭은 한 15cm, 그다음에 높이는 한 1m 정도의 아마 작은 수조통을 사용하시고 계실 겁니다. 네. 그런 수조통에 찌맞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낚시개와 이정호와의 어떤 그 의견 차이가 무엇이냐. 이미 1편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그냥 수중에서 찌맞추면서 현장에 가서 그냥 낚시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고, 낚시계에서는 아니다. 반드시 현장에서 찌맞춤을 해야 된다. 꼭 수조에서 찌맞춤을 하고 싶으면 수조에서 가형점을 잡고 그 상태에서 현장에 와서 다시 찌맞춤을 정밀하게 해라. 이게 이제 낚시계의 주장이죠. 네. 자,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걸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낚시, 자, 현장에서 반드시 찌맞춤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그 이유가 왜 그러면 현장에서 해야 되느냐. 자, 수조에서 찌맞춤을 하게 되면은 실내고, 그 다음에 수돗물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조에 받은 수조통에 받아 놓은 거는 한 번 받아 놓으면은 뭐 한 달도 좋고 심지어 뭐 한 달 또는 1년, 뭐 6개월, 1년 막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그냥 놓고 그냥 찌맞춤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그냥 찌맞춤해서 그냥 갖고 가서 현장에서 낚시를 하거든요. 40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수조에 있는 그 물의 온도는 그 어, 보통 이제 실내 기온에 따라 수온도 비슷하거든요. 보통은 한 20도에서 25도 사이가 된다고 봅니다. 반면에 현장의 그 수온은 계절마다 틀리죠. 예를 들어 뭐 겨울철에는 뭐 한 4도 정도 되겠죠. 4도에서 10도 사이라고 가정합시다. 여름에는 뭐 20도에서 30도 사이로 가정을 합시다. 그럼 수조 수온은 한 20도 되고 뭐 우리가 이제 뭐 한 10월 달에 낚시 또는 3월 달이나 4월 달에 낚시한다고 죠 이때 또는 뭐 하우스에서 낚시를 한다 치죠. 이때 그의 수온은 보통 뭐 5도, 7도, 뭐 10도, 뭐 15도 뭐 이 정도 안 되겠습니까? 분명히 수온 차이가 나요. 근데 실내에 그 수조에 넣은 수조통 속에 있는 그 물의 온도는 항상 일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 그로 인해 당연히 현장 수온과 수조 수온은 다르기 때문에 다르고 또 어? 수조통의 물은 수돗물이고 또 낚시터의 물은 자연수 아니냐. 그리고 낚시터는 어? 바람도 불고 이물질도 많고 반면에 수돗물은 깨끗하고 맑고 투명하지 않느냐. 그걸 다시 말씀드려서 수온, 수온이 서로 다르지 않느냐. 수온에 따라 밀도도 달라지지 않느냐. 그 다음에 탁도도 달라지지 않느냐. 또 수돗물과 자연수의 어떤 차이가 또 있지 않겠느냐. 또 염도도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뭐 바닷가 근처에 저수지나 수로의 염도와 수돗물은 또 염도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또는 어? 우리가 이제 찌맞춤하는 장소가 지하실일 수도 있고 저같이 1층일 수도 있고 또는 고층 아파트에서 찌맞춤을 하면 기압의 차이가 있어서 부력이 또 틀려지지 않겠느냐라는 게 낚시계의 주장입니다. 자, 요 부분들은 모든 거를 다 제가 설명할 기회가 곧 오겠지만 그 중에 오늘은 요 수압에 대해서 한번 또는 면적에 대해서 수면적이죠. 수면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수조통의 깊이는 1m가 안 되고 폭도 20cm가 안 됩니다. 수면적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또 이 안에서 찌맞춤을 하고
현장에 가서 그냥 낚시를 해라? 참 허무맹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하우스 낚시터는 뭐 500평, 1000평이라고 치고 또 일반 저수지는 5000평, 10,000평, 뭐 수만 평 될 수도 있겠죠. 댐이나 수로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면적이고 또 수심도 우리가 보통 1m에서 3m권에서 1m에서 3m권 내외에서 주로 낚시가 이루어지고 5m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5m가 넘어가게 되면은 낚시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중축 낚시는 물론 가능하겠지만 전통 올림 낚시의 경우는 특히 영점 낚시는 그 속수류가 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낚시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5m 이상의 수심의 낚시터는 논외로 하는 게 맞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심과 수심과 수면적의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낚시계에서는 반드시 현장에서 찌맞춤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 반면에 이정호가 이 정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바보도 아니고 이걸 이해를 못하겠냐 이 말이죠. 그거는 맞긴 하지만 저의 주장입니다. 봉돌이 바닥에 닿는 전통 올림 낚시는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라. 단 붕어의 활성도만 생각하시라. 제가 이런 얘기를 수없이 15년, 20년 동안 해왔습니다. 자, 봉돌이 바닥에 닿는 전통 올림 낚시는 이러한 자연 현상에 따른 부력 변동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게 저의 주장인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하우스에서 낚시를 했단 말입니다. 뭐 한 2.5칸 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봄이 왔어요. 그래갖고 저수지나 수로에 가서 낚시를 한단 말입니다. 훨씬 수면적이나 수심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환경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때 찌맞춤을 다시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현장에 가서요. 네. 그렇지 않은 분도 엄청나게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기를 못 잡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잘 잡아요. 특히 찌맞춤을 별도로 하지 않고 그냥 가서 했는데도 확 잘 된단 말입니다. 환경이 달라졌는데도 수심이나 수면적이 달라졌는데도 예.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 겁니까? 저는 장소에 관계없이 수조통이 크기에 관계없이 찌맞춤을 딱 하면 그 채비가 손상이 되기 전까지는 계절에 관계없이 시간에 관계없이 장소에 관계없이 낚시가 잘 됩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만약에 100번 양보를 해서 100번 양보를 합니다. 수심은 수압입니다. 수면적에 따라서 부력이 변동한다고 칩시다. 네. 내가 100번 양보해서 낚시계의 주장입니다. 부력이 변동한다. 네, 맞아요. 변동합니다. 네. 변동한다고 칩시다. 이때 찌가 이렇게 있어요. 케미컬 라이트고 꽂이고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한 마디의 그 간격은 2.5cm에서 3cm입니다. 자, 이때 찌톱의 굵기는 0.5파이나 1파이라고 칩니다. 네. 자, 이때 그러면 수심은 보통 수초권 1m 그냥 편의상 1m에서 3m 또는 뭐 한 4 내지 5m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m에서 1m권에서 낚시하다가 2m권으로 낚시를 장소를 포인트를 옮겼다고 쳐요. 그러면 수심에 따라서 부력 변동이 발생한다는 얘기인가요? 이때 그럼 만약에 부력이 변동한다고 쳐요. 쳤을 때 한 마디의 부력 변동이 발생하십니까? 아니면 반 마디의 부력 변동이 발생하나요? 아니 그러면 편의상 메다 1m, 2m, 3m, 4m 이렇게 쭉 갔을 때 메다마다 1m 간격마다 부력이 뭐 반마디 또는 한마디 뭐 1m에 뭐 한마디 또는 2m에 두마디 이런 식의 변동을 하던가요? 저 40년 동안 낚시하면서 그런 현상 발생한 적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부력이 변동을 한다면 과연 얼마나 변동하냐 이 말이죠. 변동을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제가 그거에 대한 만약에 저한테 그런 질문이 온다 그러면 왜 변동합니다. 얼마가 변동합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어요. 예, 0.00000 단위의 소수점 단위로는 변동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과학적 수치상 수치에 해당되는 그런 정도의 변동폭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면 그 이상 반마디, 한마디, 두마디, 세마디 그러면 반마디나 한마디 변동한다고 또 쳐요. 그럼 이 반마디나 한마디 때문에 굳이 현장에서 찌맞춤 해야 되는가요? 여러분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소수점 정도의 상징적 수준. 네, 이거 강조해볼게요. 강조. 상징적 수준. 요게 저의 주장입니다. 이것 때문에 반드시 현장에서 찌맞춤을 해야 된다? 아니야. 저는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수면적은 일단 됐고요. 자, 그러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A란 낚시터, B란 낚시터, C란 낚시터를 갖고요. 여기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수저통입니다. 자, A란 낚시터의 수면적은 이 정도고 B는 이 정도고 C는 이 정도예요. 이 수면적에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 수면적에 따라서 부력 변동이 발생하든가요? 어느 정도 발생하든가요? 여러분이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수면적에 대한 오히려 제가 질문을 여러분한테 했습니다. 자,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수심에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심은 기압입니다. 기압. 자, 1기압, 저도 이게 물리 공부를 잘 안 해서 이런 과학을 잘 모르는데 1기압의 변화는 기압이 1기압, 2기압, 3기압, 4기압 이렇게 기압이 있겠죠. 이게 수면입니다. 수면에서 이 바닥입니다. 수심 10m 간격 10m 간격으로 기압이 1기압씩 올라간답니다. 그럼 20m면 2기압이겠죠? 30m면 3기압이겠죠? 네. 근데 올림 낚시는 1m에서 5m 이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m에서 낚시를 해도 1기압, 5m에서 낚시를 해도 1기압입니다. 우리가 10m에서 낚시를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래도 1기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수조에서 찌맞춤을 수심이지 않습니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1기압입니다. 그래서 수심에 따라 부력이 변동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또는 실전에서도 변동이 발생할 수 없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는 변동을 했는데요. 저도 변동했어요. 네. 변동했는데요. 왜 인정을 하면서
왜 변동 안 했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또 반문한다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미 제 유튜브 영상에 있지만 제 책에도 있습니다. 책 속에도 있습니다. 가변적 요소. 요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외적인 요소. 이러한 요소 때문에 부력이 변동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해를 했던 겁니다. 낚시계에서 오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수심, 수면적에 따라서 부력은 변동하지 않는다. 부력이 변동한 것처럼 보인 것은 가변적 요소, 외적인 요소 때문에 부력이 변동한 것처럼 오해를 했던 것이다. 이때 부력이 변동한 폭이 어느 정도냐? 보통 우리가 이제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반마디에서 한마디 또는 한마디 반 사이가 변동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거는 그 중에 가장 큰 영향을 외적인 요소, 가변적인 요소로 작용한 건 무엇이냐? 수류나 바람의 수류는 물의 흐름을 얘기합니다. 바람은 물 표면적에 표면의 어떤 바람의 영향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바람의 영향인데, 예를 들어서 물 수면이다. 우리는 카본줄을 쓰지 않고 모노필라멘트 줄을 쓰는데, 줄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줄은 모노필라멘트 카본줄은 완전히 내려앉지만은 모노줄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류나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경량화된 채비라든지 수심이 깊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원인에 의해서, 또는 잡어가 많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원줄이 움직이고, 그로 인해서 특히 치맞춤이 가볍고 굉장히 예민하고 경량화된 칩이고 속수리가 심한 날에는 바닥에 있는 봉돌이, 근데 바닥이 항상 일정하면 또 다행인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약간만 이동이 되면은 여기에 있던 봉돌이 약간 수류에 의해서 이동이 돼가지고 뭐, 뭐 2cm 정도가 더 낮아졌다. 그럼 찌는 낮아지는 거고, 또 지대가 약간 1, 2cm, 2, 3cm 높은 데로 이동을 하게 되면 찌는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변적 요소, 외적인 요소에 의한 부력이 변동한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수조통은 굳이 막 폭이 크고 이왕이면 크고 넓은 걸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편리성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줄을 다 놓고 찌맞춤을 하기 때문에 이 폭이 좁으면은 이 원줄이 벽에 닿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확한 뭐 넓은 수통을 또 사용하는 이유는 또 뭐냐면은 원줄이 벽에 닿지 않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정확한 부력값을 잡음으로 원줄의 영향을 덜 받아서 정확한 영적값을 잡으면은 오링 가감을 할 때 활성도에 따라 오링 가감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이때에 정확한 부력값을 적용시키기 위한 하나의 작용이라는 얘기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책 속에 다 정리를 해놨는데, 그거를 그 영상 창 밑에다가 그 이유에 대한 걸 설명을 제가 타이핑을 해서 전부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수온 변화에 따라서 과연 부력이 변동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반드시 지루하시더라도 재미가 없더라도 꼭 그걸 숙지하십시오. 만약에 이거를 숙지하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은 평생 평창 가서 밤이나 낮이나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마 찌맞춤 하실 겁니다. 아니, 찌맞춤 하기도 가서 떡밥 깨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이렇게
포인트 분석하기도 바쁜데, 정말 죄송합니다. 치맞춤 한다고 맨날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야 되겠냐, 이 말이죠.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